한진칼 경영권 분쟁은 승부가 나면은 주가가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주식이 보유한 것들이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한진칼 경영권 분쟁입니다. 주제는 좀 복잡한데요. 지주사의 저평가 시대가 전문화와 실리아 명분 중 무엇을 선택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종합주가지수 5천을 만든다고 하면서 지주사만 적정 가치에 올라가도 5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핵심으로 최근에 지주사 중에서 주가 엄청 많이 오른 게 한진칼이거든요.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진칼은 대다수의 지주사들이 자회사 시가총액보다 작은 것에 반해서 자회사인 대한항공보다 훨씬 비싸져 있습니다. 이런 주가가 유지될 수 있을까?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실리일까? 명분일까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가업을 지킨다는 명분이거든요. 이거 우리 부모님이 만든 회사라서 내가 경영한다는 거. 근데 내가 경영권은 못 지키더라도 재산을 크게 불리는 실리를 챙길 것인가에 대해서 부모가 나에게 업을 준 것인가 부를 준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한진칼 주가가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 지분은 최근에 1% 더 산 게 이슈가 된 거지 이미 2023년도에 17.5% 정도 대다수의 지분은 이미 2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25년 5월 12일 날 18.46% 그러니까 지분을 1% 이상 더 취득하게 되면 공시를 하게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12일 날 산 게 아니고 23년 11월 10일 이후부터 쭉 사오다가 야 1% 넘게 샀다 공시하자 라고 해서 공시가 된 거고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뭐 경영권 참여가 아니라 단순 보유 목적으로 공시했지만 사람들 알잖아요. 야 저걸 단순히 18.5%나 산다고 그럴 리가 없어 경영권 분쟁이야 이러고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뭐 설득력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며칠 전까지는 야 호반그룹이 어떻게 이걸 인수해 안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가능하고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진짜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불가능론이 사실 대다수였습니다. 한진칼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의 첫 번째는 과거 KCGI라는 강성부 펀드와 반도건설 연합에 조연아라고 땅콩 해양했던 어떻게 보면 조원태 씨 누나잖아요. 세 그룹이 합쳐가지고 한진칼 주식을 46.7%까지 취득했습니다. 이거 게임 끝난 거잖아요 원래. 근데 조원태 회장이 불과 22.4%가 싸움이 안 되잖아요. 방어하는 쪽은 22% 공격하는 쪽은 46%에 달했는데도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을 막아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막아냈던 방법은 조원태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 산업은행이 신규로 증자를 참여해줬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10%, 조원태 회장이 원래 22%였는데 유상증자하면 기존 주주 지분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20%, 델타항공은 추가 취득해줬어요. 추가 취득해서 15%. 그래서 조원태 회장 측은 45%로 지분을 만들었고요. 원래 46.7%에 달하던 지분이 유상증자로 인해 41.8%로 떨어져서 45대 41로 조원태 회장이 이겼던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3자연합이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호반그룹도 그 17.5%를 그냥 산 게 아니고요. 이 지분을 정리할 때 산 거고요. 이 지분이 뜯어지면서 LX 판토스라는 회사도 3.8%를 가져갔고요. GS, 야놀자, 영업무역, 네이버, 한일시멘트 거기다가 현대차, SK, 효성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은 지분을 다 취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반이 18.5% 가지고 어림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단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가능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외세에 의존한 방어는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 이거 여러 나라 역사에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조원태 회장이 방어에 성공했지만 산업은행이 만약 조원태를 외면한다면 그리고 델타항공은 어차피 대한항공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진칼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호반이나 기타 제3의 세력에서 야 우리 델타항공 니네랑 계속 안정적으로 지낼 거야 라는 스탠스를 상대방이 받아준다면 또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상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백기사 기업 뭐 대표적으로 LS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오너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백기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고려아연 때도 그랬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백기사들이 회사 수익에 반하는 상태로 조원태 회장 편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조원태장 측 지분을 살펴보면은 21년 5월 달에도 19.8%, 25년 5월 달에도 19.9%로 동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명희 여사라고 여기가 조원태장의 어머니거든요. 어머니의 지분은 4.7%에 달하던 게 2%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세가 아닌 자체 방어가 가능하냐를 살펴본다면은 오너 일가가 직접 보유한 주식은 이미 16.2%에서 13.6%로 줄어들었습니다. 49년생인 어머니 지분의 경우는 뭐 오래 사시길 제가 바랍니다만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2% 지분을 갈라줘야 되는데 자녀 3남매 중에서 조연아가 반대편에 섰었잖아요. 근데 조연아한테도 갈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을 감안하게 된다면 조원태 씨와 여동생 조에밀리 리 씨의 지분은 12%대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조원태 씨랑 조에밀리 리 씨가 76년생이랑 83년생이시거든요. 살 날이 많이 남았지만은 이거 다음 때에 넘겨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조원태 회장 지금도 대출이 한 700억 정도 있거든요. 남매가 각각 6%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재벌 3세죠. 재벌 3세가 4대에게 재산을 넘겨준다면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은 3.6%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 당시 가격 기준으로 5,100억 원어치 주식을 자식들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3천억 나옵니다. 3천억. 지금도 막 대출도 있고 경영권 방어할 만큼 현금이 부족한 상태인데 증여세 3천억 낼 돈 없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증여세 3천억을 대출을 받아서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최근에 이마트의 정영진 회장도 대주주 주식 대출 받을 때 이자가 4%였거든요. 4%만 감안해도 이자가 1년에 120억이에요. 한 달에 이자만 10억씩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진칼 주식이 지금은 배당금이 14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세금 내고 나면 7억 정도 남습니다. 어차피 4대에서 5대로는 못 건너가요. 제가 봤을 때 4대로도 못 건너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 4대에 넘겨준다고 해도 우격 따짐 버틴다 해도 문제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12% 지분을 보유한 창업주 뭐 혹은 창업 공신? 진짜 많이 봐줘가지고 아들은 모르겠는데 금수저로 태어난 3세, 4세의 경영을 시장이 인정해 줄까요? 이게 또 만약에 주식 분산이 잘 돼가지고 최대 주주가 12% 갖고 있고 나머지 주식이 다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 반발이 없을 수도 있는데 벌써 호반건설이 18%, 델타항공도 15%, 산은은 10%, 그러면은 12% 지분을 가진 재벌 4세, 5세가 경영할 수 있을까? 사실 만약에 이명희 여사가 사망하는 시점에 경영권 분쟁이 격화돼 과거에도 삼성도 뭐 이건희 회장 아프거나 현대차도 정몽구 회장 아프다는 얘기 사망설 들면 주가 솟구쳐 올라가잖아요. 주가 솟구쳐 올라가가지고 막 주가가 3-4배 올라가면은 지금 유통 주식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명희 여사 보유한 140만 주 주가가 막 40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2% 지분 물려받기 위해 내야 되는 세금이 수천억 원이에요. 이거 감당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에서도 정말 순진한 사람들은 호반건설이 진짜 단순 투자라는 거를 믿어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를 생각해 봐야 돼. 호반건설이 흑심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데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나 1% 샀어! 이렇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매매 내역을 모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번 지분 추가 취득 공시를 잘 살펴보면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셔도 엄청나죠. 이게 뭐냐면은 하루 이틀에 산 게 아니라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의 주식을 나눠서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67만 5천 주를 478억 원 들여서 매수했는데요. 주가가 상승하면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보면 세 차례 나눠서 매수를 했는데요. 처음에 150억 사다가 주가 오르니까 쉬고 11억 사다가 주가가 오르니까 멈췄습니다. 근데 12월 19일부터는 쉬지 않고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맞을 것 같은데요. 12월 19일은 주주명부 폐쇄 직전입니다. 우리는 뭐 볼 일이 없지만은 12월 31일 연말이 되면은 주주명부 확정을 위해서 회사는 주주명부를 만듭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회사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나를 알아야지 주총 오라고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올해 5월에 25년 5월에 알았지만은 한진칼 입장에서는 작년 12월 31일이 되면은 호반이 주식을 더 샀다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9일부터는 쉬지 않고 어차피 지분 매입이 노출되기 우리가 아는 건 5월이지만 한진칼을 의식하고 쭉 샀던 거죠. 그래서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될지 살펴보자면은 한진칼 주주 구성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오너 일가가 20% 정도 가지고 있고요. 문제가 되고 있지만 20% 가지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18.5, 델타가 14.9, 산업은행이 10%, 실질 소유주는 현대차 그룹이 한 1,000억, 그러니까 매수가 기준 1,000억이니까 현저가 기준으로 한
2천억 이상 들고 있는 거고요. SK그룹도 2천억 가까이, 뭐 효성을 비롯한 많은 그룹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주들이 주르르르 있다가 여러 백기사로 추정되는 대기업들이 있고 기타 주주 말 그대로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이 18.5%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경영권 분쟁에 들어가면은 여기부터라를 하게 되는데요. 호반건설은 언제라도 경영 참여 목적으로 변경 가능하고요. 산업은행은 아마 가급적 중립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은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리만 쫓지 못한다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지만 어떤 한 측 편을 들어줄 수 있고요. 아마 델타항공은 경영진과 같은 편을 들어줄 거예요. 조원태 회장을 지금은 지지하지만 호반을 비롯한 제3의 세력이 들어왔을 때 적대적일 필요가 없거든요. 8월에 만기가 된다는 사모펀드가 들고 있는 9%는 프리미엄을 지불 가능할 사람 편을 들어주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장가보다 비싸게 사준다 그러면 팔 수 있고요. 기타 주주들은 뭐 우리 다들 그렇잖아요. 주가 올려줄 것 같은 사람 편에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영권은 누구에게 가냐를 보면 이게 무슨 뭐 선거처럼 뭐 제가 경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공약을 내걸고 하진 않더라도 오너의 경영이 용인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조원태 회장이 이슈가 되는 게 직원이 25명밖에 없는 한진칼 그 무슨 사내복지기금에다가 자사주 660억을 기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최근 상법 개정안 이런 거에 완전 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태 씨가 이런 도덕적 비난, 사실 조원태 회장님이 옛날에도 이렇게 교통사고 관련돼서 사고를 쳤던 경험도 2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콩 해양도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아졌지만은 사실 지금은 좀 잠잠해 있지만은 이 조씨 일가의 그런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국민들 입장에서 지지해주기 어려울 만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된다면은 아마 산업은행 입장에서 조원태 회장의 편을 들어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주가를 보려면 호반 스탠스를 봐야 돼요. 저는 호반은 더 살 거라고 봐요. 무조건 더 산다고 봐요. 왜냐면은 경영권을 목적으로 해도 더 사야 되고요. 말 그대로 단순 투자 목적으로 해서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해도 더 사야 됩니다. 왜냐면은 투자 수익 가지고 한다면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호반이 주식 팔면 주가가 폭락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투자 수익만 가지고 엑시트할 수는 없고요. 최소한 내가 호반이 경영권을 가져오든 아니면은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노리는 다른 세력에게 팔 정도의 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반이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항공의 경영권은 뭐 호반이 아니더라도 몇 년 내로 제3의 세력에게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산업은행의 지분이 없이도 최대 주주가 되는 명분 정도는 만들어야지 산업은행이 도와줄 수 있는데요. 지금 호반이 가진 지분에다가 사모펀드가 가진 9%를 합치면 27.5%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최소한 2, 3% 이상은 장내 매수를 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질 가능성은 없지만 빠져야 오른다는데요. 저 주가 빠지면 저도 사고 싶네요. 경영권 목적이라면 지금부터 가격 불문하고 매수하겠지만은 사실 시장에서 여기서 5% 더 산다고 해도 경영권을 못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호반편,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어차피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다음 때로 못 넘겨요, 이 주식을. 그렇기 때문에 후반은 이미 모 언론에도 흘러나왔지만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다음 때에 가면 어차피 우리 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수익률 극대화 위해서라도 추가 매수를 할 텐데요. 뭐 단어에 나와 있잖아요. 수익률 극대화를 하려면은 싸게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요. 조금 8월 달을 기준으로 전략을 2개로 갈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모펀드 9% 만기가 8월이래요. 물론 연장시킬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8월 정도 되면은 중요한 결정이 날 것 같고, 또 펀드 만기가 8월이라는 거지 그 전에도 거래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요렇게 안테나를 계속 세워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블럭딜이 어떻게 되는지 성사 여부에 따라서 장내 매수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신규로 한진칼 주식을 취득해서 야 경영권 분쟁으로 수익을 내보자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가격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고 장기 투자해가지고 수익 볼 수 있는 주식은 아닙니다. 주가가 밀리면 덤벼볼만 하지만 섣불리 덤비지는 말자. 한진칼 경영권 분쟁은 승부가 나면은 주가가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주식이 보유한 것들이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한진칼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야 지난번에 삼자연합 철수해도 주가 안 밀렸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경영권 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거예요. 삼자연합에서 호반건설로 상대방이 바뀐 건데 여기서 호반건설이 이긴다면 끝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 주가가 크게 밀릴 수 있다. 그렇다면 8월 이후에도 이 이슈가 계속되는 이유는
블럭 딜이 이루어지지 않고 펀드 만기가 연장됐다거나 아니면 펀드를 가입한 현대차, SK 등등 여러 그룹들이 주식을 현물로 배분받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거나 아니면은 사모펀드가 2개 있잖아요. 이 중에 일부를 조원태 측에서 취득하는 건데요. 어차피 후반은 장기전을 생각하고 있고, 왜 장기전이냐면은 어차피 이 게임의 승부는 산업은행의 협조가 필요해요. 산업은행 이꼴 정부잖아요. 정부가 야 그래 조원태가 경영하는 것보다 뭐 호반 또는 제3의 세력이 경영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라는 협조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정치적 음모는 저는 전혀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데 아마 호반 쪽에서 물밑 협상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또한 블럭 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추가 지분 취득은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블럭 딜만 받아오더라도 호반 건설이 27.5%거든요. 조원태 회장 측에서는 장내 매수로 해가지고 경영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산업은행이 넘어가면 끝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블럭 딜 이후에 주가가 밀려도 아마 호반 측 취득으로 승부가 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월 이후에는 주가가 밀려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